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저는 진행자 오창익입니다. 오늘도 변희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점입가경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도 뻥뻥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폭로가 있어서 폭로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한동훈 이제 후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거 폭로했는지가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이 나경원 등등 나한테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너희들 내가 법무장관 때 다 청탁한 거 다 아니까 까불면 다 터뜨린다 이런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제로 이 패스트트랙 이 문제 때 다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책임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정치적인 문제여서 이 국회의원만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 23명이 이제 걸려든 사건이에요. 거기에 그렇죠. 황교안 당대표 걸려 있었죠. 네. 뭐 민경욱, 뭐 나경원 다 걸려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빠루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수처였나요, 이게? 공수처법인가? 하여튼 뭐 그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하다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제 싸그리 이제 이 국회법 위반이 돼버렸던 사건인데, 근데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경찰이 조사를 못했어요. 네. 원래는 이 경찰의 조사를 다 해서 기소 의견 올리면은 검찰이 기소만 해야 되는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일단 협조 안 했고 경찰 조사에 협조 자체 안 해버렸고,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버리니까 경찰이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 그럼 난 넘겨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가지고 사실상 검찰총장이 직접 다 기소해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록이 남아 있는데 홍준표 등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네. 이 문재인의 개야 뭐 이런 수준의 비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걸로 결국 이제 이 자유한국당을 다 괴멸시키려고 그런다. 엄청 용기로 했던 사건인데 이걸 다시 소환된 거예요. 이 사건이 소환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이 실수한 걸로 좀 돼 있잖아요. 네. 실수한 걸로 돼 있는다 생각해서 메인 비난을 퍼부니까 그리고 사과도 했어요 나중에. 네, 한 거를. 근데 결국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건이다. 알고 그러니까 네. 막 비난을 하다가 이게 멈춰섰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결국 한동훈에 대한 지금 수많은 공격들 중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공동으로 했던지 아니면 윤석열이 주도하고 한동훈은 따라만 갔던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범보수 진영의 전략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분리시켜서 예를 들면 박근혜를 구형을 30년을 했다. 박근혜 수사했다. 이거 다 한동훈이 다 한 거라고 막 밀어붙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나는 중간 간부였을 뿐이고 대통령이 다 했다고 지금 막 떠들어대서 그 얘기도 더 못해요. 이제 네. 그 얘기도. 그리고 이제 이 사건도 알 거야. 나경원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주도했던 사건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이 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은 윤석열이 한 건데 대통령한테 뭐라 해봐라 그러면서 사실 한동훈이 다시 주도를 하게 되는 역전해버리는 그렇게 돼버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섞인 일인데 첫째는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거는 사실상 범죄든 범죄 준한 일이 아닌가라는 네. 쟁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다음에 여당 그때는 뭐 국회의원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여당 인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를 취하해달라 범죄가 있었는데도 이건 문제죠. 근데 이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거를 제대로 못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 만약에 사석에서 얘기했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석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좀 해봐. 아니,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윤석열하고 당신이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이제 한동훈은 그 당시에 이제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네. 당신들이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려고 정치 보복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 당에 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취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경원이.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얘기해 버리면은 네.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이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였다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나경원이 말을 똑바로 못하는 거야 이 부분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이 흔히 말하는 단순 청탁은 아니에요. 네. 충분히 얘기할 만한 건이에요 이거는. 아. 니네가 기소한 거 아니냐 저쪽에 있을 때. 근데 니네가 일로 왔으니까 정치 보복에 의한 기소니까 취하해라 요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이게 까버렸을 때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을 비판해야 되니까 나경원은 여기서 멈춰버린 거죠 이게. 또 하나 사과를 이제 SNS에 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그것에 대해서 또 TV 토론이 열렸는데 원희룡 후보가 주도하면서 SNS에 올린 사과 봤냐, 심경이 어떠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한 방 매겼는데 이 사람은 당 대표는커녕 당원 자격도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과문이 윤석열밖에 안 보였어요. 아, 나머지는 다 그냥 헛소리고. 네, 아, 야. 니들이 봐야 될 세 글자는 윤석열이 윤석열.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네. 이 한마디에 평정 냈다고 보고 나경원도 알겠죠. 그러니까 맞아 한동훈 얘기가. 네. 윤석열한테 항의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 한동훈은 빠져나가고 나경원은 윤석열을 비판하지 못하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치 지난번에 김건희 문자 가지고 공격하다가 역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한테 역습 당했다고 봅니다 이거. 이 이른바 범보수 세력이.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꺼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목표는. 하나는 네.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청탁했겠습니까 법무장관 때. 그렇죠. 너희 까부면 죽어 이거 하고 너희들 나 자꾸 까면은 이게 윤석열과 연결된다. 조심해라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경고가 다 먹혔다고 봐야죠. 현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부에서는 한동훈 씨가 검사 시절에 태를 못 벗어서 실언을 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렇게는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 실언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한동훈이 그러면 지금 이 실언으로 위기에 몰렸냐? 아니면 엎어치기를 했다고 봐요 저는. 아.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나경원이나 원희룡 쪽이 몰렸다고 보거든요. 네. 윤석열에 대해서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인데 그 세력 균형이랄까 그 지지도 이런 게 지금 뭐 흔들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한동훈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데 아. 그렇다고 나경원 원희룡에 대한 또 믿음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가는 흐름으로 아. 그대로 가는 흐름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이 원희룡이나 나경원의 전략은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했다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네네. 실제로는 이제 가면 갈수록 한동훈과 윤석열은 원팀이었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는 거 한동훈 입에서는 계속. 그렇죠. 아니 사실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우리 둘은 같이 했었다. 그리고 한동훈이 단독으로 방송 나오면요, 그걸 더 세게 얘기하는데 네. 나는 윤석열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면서 여기까지 왔다. 쟤네들은 뭐가 한 게 있냐? 내가 제일 잘한다 윤석열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더라고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짚고 싶은 거는. 검사라는 직업이 생사를 넘나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한동훈도 그렇고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아 그렇죠. 검사가 생사를 넘나드는 직업이 그럼 안 아니에요. 그럼 아니고 안 되죠. 판사가 뭐 생사를 넘나들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거 네. 얼마나 이 위험한 조작 수사를 많이 했으면 자인하는 거잖아요. 아니 정상적으로 증거 받아가지고 기소하는데 왜 생사를 넘나듭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네. 이거는 범죄 집단에 인정한다고 보는 거고. 그 범죄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투철하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래서 한동훈의 뭐 윤석열을 배신하니까 우리가 우선 지킬게요. 그건 먹지도 않는 얘기야, 먹지도 않는 얘기야. 한동훈 후보가 한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 김건희 씨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모습은 변희재 대표님 말씀처럼 대통령과 나는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고 서로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이거는 뭐 태세 전환입니까? 아니면은 상대 후보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것뿐입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차기 집권하려면은 윤석열하고 차별화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합니다. 네네. 근데 차별화하려고 그러면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는 사람이 차별화해야지 받아들이지. 신뢰가 없는 사람이 차별하면 그건 전쟁이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신뢰가 있는 사람의 차별화. 자기는 윤석열하고 상의해서 이거는 이런 길로 가겠다. 지금 당신 잘못 가고 있다. 이런 토론이 가능하다. 자기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신뢰가 없는 사람이 차별해버리면은 그거는 정권하고 완전 갈라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이나 원희룡은 못한다. 그거를. 자기만 가능하다. 차별화가. 근데 사실은 나경원, 원희룡은 그냥 윤석열 만세밖에 더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네, 네. 한동훈만이 그래도 차별화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신뢰라기보다는 저는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한 배를 탔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여당의 전당대회는 뭐 볼 게 없는 그냥 승부는 뻔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보수 쪽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출마한 사람 제가 다 만나서 네네. 제가 짚어준 게 뭐냐면 한동훈과 윤석열을 다르게 봐서 이건 아니 박근혜를 때려잡은 건 윤석열이지 한동훈은 똘만이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렇죠. 명확한 걸 갖고 네. 한동훈이 다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는 아마 성공 못할 거다. 윤석열까지 같이 포함해서 치지 않으면은 그거는 메시지가 울리지도 않을 거고 역공 나갈 거다. 근데 초반에는 좀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한동훈 네가 다 했지 하다가 한동훈은 아니다 대통령 같이 했다 이러면서 계속 수세에 몰리고 네. 결정적으로 김건희를 뭐 한동훈이가 무시했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김건희는 진중권을 통해서 계속 한동훈과 소통하고 있었고 이 범보수는 김건희하고 통화도 못했고 결국 진중권을 매개로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는 원팀이고 이것만 들어간 건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작전 전략이 대실패했다고 봐야죠. 윤석열, 한동훈을 이간질시키는 전략은 완전 패퇴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는 여전히 변 대표님은 협력 관계다, 신뢰 관계다. 자, 이게 갈등이 있다면 약속 대련이다. 약속 대련이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밥그릇 싸움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두환 노태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전두환 노태우가 갈등이 없었나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실제로 장세동에게 줄까 노신영 줄까까지 고민할 적이 있었는데 결국 같이 이 범행을 저지른 이 둘과 네네. 공범. 공범과 예를 들면 노신영과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전두환과 노신영과 그렇죠. 노태우. 믿을 건 역시 노태우다. 그래가지고 6.29 사기극을 펼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와 비슷하다고 봐요. 한동훈하고 윤석열 갈등이 있겠죠. 밥그릇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같이 범죄 저지른 인간들끼리가 훨씬 믿을만하고 아까 말한 차별화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6.29 쇼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네네. 네. 이번에 하나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박근혜 변호사를 했던 최명성 변호사가 네.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 민정수석실에 수석실에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정호성 비서관이 들어갔을 때 제가 야 이거 왜 장시호 녹취록이 터지자마자 정호성이 들어갈까? 이 장시호 녹취록의 JWPC 조작에 이 정호성도 깊이 개입해 있거든요. 네. 정호성 보고 장시호 사건 막으라고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최명성이라는 변호사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수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인정한 좀 한마디로 권력에 줄 서지 않는 그런 변호사예요. 열심히 하는 변호사인데 네네. 이 사람이 로비를 통해서 거기 들어갔다는 건 나는 상상할 수가 없고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청담동 술자리에 개입을 하게 됐어요. 뉴탐사에. 그러니까 개입한다는 건 뭡니까? 그 술자리에 있었다는 겁니까? 그 사건을 다뤘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는 얘기인데 술자리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한동훈, 윤석열하고 뭐 김앤장 30명이 있었다, 이 술자리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축소시키는 겁니다. 이세창 씨가 나와서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고 자기하고 변호사 몇 명하고 한 8명이 술 마셨다. 그거를 첼리스트가 과장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 자리에 최명성 변호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창 씨는. 근데 뉴탐사가 전화해봤어요. 최명성한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무슨 소리냐. 자기는 이세창 씨하고 술 마신 적도 없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자기는 파는 거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흔한 변명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나중에 경찰은 최명성이 인정했다. 그 술자리에 있었던 거를. 근데 제가 아까 말씀 최명성하고 제가 아주 좀 많이 친한 관계인데 네네. 내가 알고 있는 최명성으로 볼 때는 앞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내 이름 팔았지? 그게 맞을 거예요. 탐사 얘기할 게. 근데 이제 만약에 최명성이 나 없었는데 왜 내 이름 들어갔으면 난리 아니게 이게 경찰의 조작서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회유와 압력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최명성이 그냥 인정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이 청담동 사건이 지난주에 술집에서 이 유탐사를 소송한 게 네네. 패소해버렸다. 승소해서 이겼죠. 네. 그래서 그 술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했다, 술집에서. 그러다가 한 줄 더 써놨는데 법무장관이라는 사람도 지금 아무런 해명 못하고 있다. 최대 위기가 터진 거예요, 이 청담동 술자리가 지금. 네. 이게. 그리고 이 술자리는 어쨌든 한동훈만이 아니라 윤석열도 개입된 술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지금 막아야 된다. 최명성을 넣어서 막아. 저는 이 청담동 술자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최명성을 긴급 투입했다고 봅니다. 근데 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전형적인 음모론이에요. 그런데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말 그 술자리 가지고 술자리에 거명된 인사를 가지고 회유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취직을 시킨다. 일자리 만들고 좀 뭐 형편을 봐주고 또 이렇게 사실은 자기 식구로 데리고 있을 때가 컨트롤하기가 안전하죠. 제일 좋죠. 안전하고. 그 최상병 쪽에 있는 야. 그 의혹받는 사람들 지금 다 승진시키고 다 데리고 있잖아요. 예, 똑같은 건데. 그렇죠. 국방비서관도 육군대학 총장으로 갔는데 그게 놀라운 게요. 별 3개로 갔잖아요, 승진을. 근데 그 자리가 원래 2개 자리인데 3개를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이거는 이거를 문제 제기하면 음모론 같죠, 구도는. 그러나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신범식 비서관이라는 사람들 전부 다 총선에 공천 줬다가 한 명은 당선되고 한 명은 떨어지고. 차관. 네, 뭐 다 지금 그렇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청담동 술자리가 아직도 이 강진구 기자를 기소를 못 하고 있어요. 검경이. ING다. 기소를 못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수사 중인 거죠.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박아놨는데 그 일찌감치 강진구는 지금 처벌을 받았어요.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기소도 맞아요. 못 하고 있어. 기소도. 네. 근데 지금 기소를 일단 우선 기소를 해야 되는데. 건이 됐으면 벌써 구속이 그러니까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구속영장 한번 쳤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까지 영장 친 사건이 아직 기소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건 지금 코너를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검경을 두들겨 패서 기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적합한 인물이 최명성이겠죠. 자기 이름까지 들어있겠다. 그래서 자리 하나 주면서 너 이거 빨리 기소해라. 난 이랬을 거라고 보고 안타깝게도 저는 최명성 변호사를 보수에서 가장 그래도 스마트하고 영리한 제 후배예요. 그랬는데 야 이거 잘못 걸렸구나 이 친구.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연락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빠져나와라 당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원팀이라는 게 또 드러나는 거죠. 대통령실 인사 권한은 윤석열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에서 판판이 깨져가지고 지금 코너머니가 한동훈이거든요. 이 둘이 상의하지 않고 어떻게 최명성이 들어갑니까? 여기?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 한동훈 후보 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뭐 일종의 협력자 또는 하위 파트너라고 치고 하여튼 지금 윤석열 정권이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분이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상당히 음모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최상병 사건도 그랬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한번 꼬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그래서 판도 벌리고 막는 과정이 좀 음모적이고 뭐 이런 건 제가 제대로 본 겁니까? 그게 이제 이 밀실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의 수법이죠. 정치인들은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치만 하더라도 공론장에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밀실에서 증거 조작하던 그 버릇대로 해서 너무나 많은 무리수를 두고 너무나 많은 무리수를 저거는 가면 안 되는데 저건 위험한데 하는 일들을 계속 벌여서 지금 결국 그것 때문에 코너에 몰린 거죠. 지금 사실은. 근데 이게 당장은 하나하나 막지만 쌓여가지고 넘쳐나기도 하고 지금 넘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면 범람하면 뚝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운명은 정해졌다 봅니다. 아니 뚝이 무너진다는 게 윤석열 부분만 무너지고 한동훈 후보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국힘이나 또 우리 사회를 어떤 면에서 또 대변의
그 완전히 이 사람들 없어져도 되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대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당대표 선거 때 그 위험한 일들을 벌이는 거를 전부 다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워서 한동훈을 정리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보수가. 아, 네. 그러니까 아는 거야 이 보수도 이렇게가 위험하다는 거를. 근데 어쨌든 윤석열은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지켜보고 한동훈만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둘이 한 몸인데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결국 당선되면요 범보수 진영은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과 결별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지금 보수에서 이미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저 한민호 문광부 국장 같은 경우 아주 정통 보수인데 지금 당장 윤석열과 결별 안 하면 이제 보수는 윤석열하고 똑같이 이제 인식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집권 못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편법으로 한동훈만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실패했고 한동훈이 당권을 잡게 되면은 결국 이제 범보수는 갈라서야 될 겁니다. 그 방금 몇십 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태까지 뭐 이를테면 6월 항쟁 이후에 87년 체제에 나온 대통령 중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이다. 이건 맞죠? 독특하다기보다 그냥 검사들 수법을 쓴 거.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이 예를 들어 문제가 막 드러난다고 하면 노태우 대통령도 87년 이후 대통령이고 나중에 뭐 구테타 때문에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게 현직이었어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비교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노태우랑 비교해도 좀 상당히 좀 훨씬 더 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노태우하고 비교하더라도. 예. 이명박하고 비교해도 그 격 떨어지는 이명박하고 비교해도 일하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몇십 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인상적인 대통령이고 아주 문제가 많았고 범람해서 정권이 붕괴됐기 때문에. 와,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보수 진영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는 못 갈 거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됐을 때 저는 결국 윤석열 한동훈은 또 손을 잡고 갈 거기 때문에 보수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명분도 없어요. 그러면은 선택은 뭡니까? 그냥 장외로 나가는 아스팔트로 다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당입니까? 그 형식이라는 것보다도 그럼 보수는 무슨 아이템으로 칠 거냐 윤석열을. 최상병 같은 경우는 이미 이슈를 완전히 진보 촛불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를 동의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계속. 원래 사실 그런 문제를 보수에서 하면은 짜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군대 문제고 뭐 이러니까. 근데 아니 보수는 그 관점이 달라요. 보수는 그렇습니까? 대통령 뭐 국군 통수권자가 뭐 국가집권 못 해주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좀 보수가 이렇게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좀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사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지금 김영철 탄핵에 대해서 이제 보수가 18명이 지지 성명을 발표했는데 실제 들어가면 100명의 지지선 들어갈 겁니다. 김영철 탄핵. 근데 김영철 탄핵은 결국 그러니까 탄핵 청문회가 청문회 진행되면 박근혜와 이재용을 죽인 거기 때문에 보수가 당한 거거든요. 이 사건을 지고 아마 강력한 어필을 하겠죠. 자기들이 명분 있는 사건들이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담동 사건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 개입해 있지만은 한동훈이 주도한 사건이란 말이 사건은. 청담동 사건 같은 경우. 청담동 술자리도 보수가 아마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일종의 지뢰밭 같은 생각도 들고 뭐 그러는데요. 윤석열을 사실은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보수가 선택한 아이템은 김영철하고 청담동이다. 제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우리 대본에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K원전을 체코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했다. 그래서 야, 뭐 24조 원이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동시에 들리는 게 우리가 체결하게 될 계약이 프랑스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이다. 그럼 이게 정말 대놓고 자랑할 일이냐? 이게 뭐 아주 좀 의아한데.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뭐 국제에서 뭘 수주했님은 저 아예 기사 보지도 않는데 하도 사기를 쳐가지고 그것도 MOU인지 뭔지 또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 기사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진짜 계약서 찍은 건지 MOU였는지 뭔지 MOU는 그건 수십 장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이 발표가 전부 다 MOU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단하다 그러고 뭐 신문 일면에 막 도배가 돼요. 체코 원전. 그다음에 뭐
그날 보면 뭐 KBS 9시 뉴스에 머리로 다루 중간에 또 잠깐 멈춰가지고 뭐 속보 들어가고 되게 요란하게 하는데 결국은 사라지죠 이제. 그러니까 사라지죠. 지금 저 석유 어떻게 됐습니까? 석유 이거 지금 석유 이거 준비하고 이거 도망갔다면서요? 아브레이 박사인 가지고 사라졌다면서요? 없어졌다니까요, 갑자기 이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저런 따방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이 약간 이명박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 이명박보다 10배는 더한 스타일이에요 지금. 아니 굉장히 저열하고 그냥 당장 네. 시선만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지금 뭐 체코고 폴란드고 무슨 뭐 우크라이나고 이거 이제 다 사기극 다 드러날 텐데요 조만간에 저거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당선되면요 저거 다 무효거든요 저거 지금. 네. 그러니까 그동안 떠든 거 우크라이나부터 동북권 가서 떠드는 거 이건 다 사기극 돼가지고 그게 지금 주가 조작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저거. 저거 아마 국책 사업 중 가장 큰 사기극으로 아마 저거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해봐야 진실을 알게 될 텐데 주가 조작을 위해서 딴 주문을 차고 돈을 벌기 위한 네. 사익 추구를 위한 건지 뭐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게 뭐 작은 실수는 좀 넘어가자 이런 건지 어떤 건지 좀 저 분간이 안 저는 되고 최소한 그 동구권하고 우크라이나 거는 네. 그건 돈이 목적일 거라고 보고 그 돈이 목적이면은 그거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 쪽이 했겠죠. 네. 실제로 그리고 주가가 엄청 뛰었고 네. 처음부터 그거는 불가능한 일 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단순한 얘기인데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게 러시아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 러시아가 밀고 간 그 지역이 재건이 필요하지. 네. 우크라이나 남은 지역은 재건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재건을 하려고 그러면은 러시아가 먹은 지형을 다시 우크라이나가 뺏어와야 되는데 단 한 건도 뺏은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자기 슬라브인들이 사는 지역은 다 잡아놓고 시간만 끌고 있었고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정권 교체되면은 트럼프가 되면 이걸로 끝낼 거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원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없었던 건데 그리고 그 지역은 나중에 주민 투표를 해서 너 러시아에 살래 우크라이나에서 살래 러시아로 다 넘어. 예. 러시아가 90% 이상 나올 거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재건 사업은 러시아가 뺏은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그럼 없잖아요 재건 사업이. 네. 이게 있는 것처럼 계속 사기쳐가지고 주가 띄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심각하네요 그것도. 야, 또 하나 궁금한 거. 디올백만 해도요. 이게 계속 뉴스를 낳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는 뭐 행정관인지 누가 돌려주라는데 깜빡했다. 이게 완전히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주게 된다면 이거는 임의 처분이기 때문에 또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아무 말 대잔치인가요? 누군가 하나 이렇게 알리바이 짰다가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바꿔버리고 막 두 가지 한 세 가지 안 있으면은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막 두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앞뒤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지금 이게 뭐 이 사건뿐이 아니라 뭐 최상병 등은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특수부 검찰의 특성 같아요. 그러니까 밀실에서 늘 증거 조작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논리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검찰과 재판부 상대로 싸우다 보니까 논리가 하나 벗어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검사들은 잘못했어? 까짓거 증거 하나 조작하지 이래가지고 논리가 엉망진창이에요. 네. 제가 검찰하고 같이 재판 붙어보면요. 네. 정말 개판입니다. 검찰이 같이 오는 이겨서 보면.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하긴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받는데 거기도 거기 보면 마찬가지. 30분 동안 누구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12번에 걸쳐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위증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세상에 어떤 위증교사가 사실대로 말해주는 위증교사가 있지? 이런 조작. 그러다가 이제 밀리잖아요. 지들이 네, 밀리면은 야 재판 그만하고 그냥 선고해. 끝. 지금 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태블릿 조작 항소심 재판에서 얼마나 많은 조작이 많이 걸렸겠어요 저한테. 네, 네, 그러니까 코너로 몰리니까
그동안에 제출 요구했던 증거 이미 신청된 증인 다 없애고 야 그냥 선고해 그래가지고 그냥 선고하겠다는 거야 다 이제. 그렇죠. 아니 왜냐면 게임하다가 밀리니까. 이게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선고 전에 결심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문하고 그러니까 재판했던 걸 마무리하는 결심, 결심 때 구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심은 사실 법원에서 하기도 하지만 검찰에서 정하면 오늘로 재판 끝내자. 아니, 그럼 검찰이 다음번에 뒤에서 밀어붙여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끝이죠. 법원은 그냥 이제 검찰 조건이니까 따라가니까 아니 완전히 이제 게임이 밀리고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야 여기서 중단하고 그냥 우리가 키워승할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지금 검찰이. 하긴 요새 뭐 그런 사건들 보면 증인 신문을 50명씩 했다가도 단박에 취소해버린대요. 그러면 변호인이나 피고인은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법원이 중립을 지켜줘야 되고 저는 그런대로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까지는 중립 지켰다고 보는데 검찰 정권 들어서면서 그냥 법원은 완전히 그냥 하수인 돼가지고요. 재판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도 황당해서 아니 이미 저희 재판이 벌써 지금 6년째입니다. 6년 전에 채택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 증인들 아니면 이걸 그냥 단칼에 없애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 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냈는데 기피 신청을 내면은 그 재판부가 심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희를 못 믿겠다 그랬는데 너희를 못 믿겠다는 안은 자기들이 심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옆에 재판부가 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뭐 정말 흉악범들이 시간을 끌려고 의도적으로 기피 신청을 내는 경우는 당해 재판부가 기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쨌든 다 논객들이고 언론인 아니에요. 우리가 낸 기피 신청서를 당해 재판부가 그냥 한 칸에 날려가지고 다음 주에 그냥 선고 때리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짓을 이게 지금 하는 게. 지금 원심 진행 중인가요? 그렇죠. 2심인데 2심에서. 그러니까 도저히 재판에서 하다간 질 것 같으니까 이런 짓 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이것도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우리 뭐 바보니까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변 대표님 사건 좀 더 짚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법원이 기본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안 된다는 거죠. 뭐 선고는 아직 안 나왔지만 항소심. 근데 과정 자체에서는 법원이 형사사법을 주도하거나 형사사법을 집행하거나 뭐 이런 모습에서는 크게 부족하다. 검찰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 제가 경험할 땐 다 무조건 검찰에 가는. 형사사법이 아니라 검찰사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죠.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나 뭐 송영길 대표 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재판 들어가 보면은. 야,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하나를 골탕 먹이거나 또는 위험에 빠지거나 또는 뭐 구석으로 몰아버리면 정말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해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겠죠.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탈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짓밟아버리고. 근데 이제 이게 한계 온 거죠. 그게. 그 탄압받는 대상이 현직 야당 대표, 전직 야당 대표들이니까 방법을 찾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국회 청문회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저 같은 사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 이제 와서 더 이상 그 수법이 안 통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지금 마지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늘 살았던 사람이 특수부 검사고 그중에 대표 주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참모들의 참모를 받잖아요. 조언도 받고. 그런데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A라고 얘기했다, B라고 얘기했다, 앞뒤가 충돌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에서 제가 윤석열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아니 검사 때부터 조작 날조를 한 검사가 대통령 되면은 더 큰 조작하지 않겠냐가 제 논리였고 조갑제는 이런 보수 언론은 대통령 자리는 수많은 참모가 들어가니까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조갑재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상식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바로 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는 그 나이에 들었었지만은 잘못된 인간이 그 나이 들어서 올바르게 가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개과천선은 없다. 그 나이에 그 나쁜 짓을 평생 해온 사람이 더군다나 검찰총장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권력 대통령 자리에 가서 갑자기 좋아진다?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이게 말이 되냐 해서 지금 조갑재 대표가 이제 자기 실수 인정했죠. 제가 잘못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참모 기능도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거. 참모라는 거 아까 정호성 씨나 이런 그 최 변호사나 이런 경우처럼 뭐 무마하거나 회유하는 수단. 오히려 참모를 범죄 조직으로 더 끌어들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진들이 지금
필드에 나와가지고 차관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14명, 15명 네. 이렇게 되고 그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통치 스타일인 네. 거죠. 그러니까 참모 조직을 범죄 조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개전의 정은 없네요. 없죠. 네, 없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조합제표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네. 이거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나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들이 끌어내기 전에 디올배에 그 뭐 액수로 하면 얼마도 안 될 텐데 나라가 휘청거릴 만큼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가지고 휘청거리게 한 건 대통령실, 대통령 부인이 자초한 측면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예를 들면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요. 디올백 받은 거 실수했다고 사과하고 줬으면 그렇죠. 끝나는 거죠. 네. 최상병 건 내가 보고 잘못 받았다. 내가 실수했다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런 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리할 수 있는 건들이. 이걸 계속 감추고 은폐하고 하다가 그냥 폭탄을 막 켜놓은 거죠. 이게. 지금도 어디선가 폭탄을 만들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있겠죠. 정말 아니 청담동 술자리도 윤석열이 술 좋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술 좀 마셨다 먹어 이렇게 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뭐 근무에 지장받은 것도 아니고 없었다고 거짓말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변 대표님 말씀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은 마무리해야죠. 이거 더 많은 거짓말 점점 커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이제 큰일 난 게 이 사기가 아까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연결되면요. 네. 트럼프와 푸틴 체제로 바뀝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이거 잘못하면 대한민국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그리고 둘은 사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거의 알려져 있고 네. 형제처럼. 트럼프 네. 외교가 미국 전통 외교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게 친러 외교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하도 윤석열이 깔짝깔짝 돼가지고 원래 러시아는 유럽 쪽을 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을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뒷배가 시진핑에서 이 푸틴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네. 이러면은 트럼프의 방식은 푸틴한테 상당 부분 넘길 거예요 이쪽 외교 정책을. 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에 이거 우크라이나 가서 사기쳤지 한미일 동맹만 믿고 있다가 러시아에다가 시비 걸어놨지 이거 이거는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 스스로 윤석열이를 끌어내려서 푸틴한테 설명해주지 않으면 어떤 보복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보복도 집요하게 할 거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니, 전체주의 국가들이라는 거는 보복을 하면서 이 정권을 유지하는 나라들인데. 네. 가오가 죽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그렇죠. 나라들은. 뭐 네. 가만두겠습니까, 그거 진짜. 아이고 말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그래도 잘 활용해서 이만큼의 경제 또 뭐 산업화 또 민주화도 하고 이랬다고 자랑했는데 사실 무너질 때 한 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제니까 그냥 순식간에 바꾸면 됩니다, 저희 나라. 네네. 근데 우리는 3년 남았는데 트럼프 임기가 4년입니다.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이 동북아 해결하는 거를 아마 꽤 앞순위에 둘 텐데 윤석열 3년을 기다리겠어요, 트럼프가? 네. 그런 사람은 아니죠. 뭘 기다려주고요. 네. 그 피해를 국민이 다 받게 되니까 우리 스스로 윤석열을 안 끌어내리면요, 네. 뭐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고요. 구독자 여러분, 네,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뭐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희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어.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 후 3초 만에 검색하고 비교해보세요. 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